이제 부천 새로운 교회를 그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부천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민중교회로 네네. 또 오늘에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이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로 발전을 시키셨어요. 발전이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란 네. 말이 좀 네네. 그렇죠? 이런 분이세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 목사님은 소시적부터 논문을 열심히 쓰셨고요. 굉장히 이론과 실천 양면을 겸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다채롭게 하신 분입니다. 마을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책도 한 권 쓰셨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께서 좀 이따가 네네.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시라.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도 목사님 환영 박수 여러분들 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현도 들어가도 되죠? 저기 목사님, 본문으로. 충분히 시간 네. 가지시고 특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보이시나요? 파워포인트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아직 안 보입니다. 보이기 이제 시작합니다. 보입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과대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과 약속한 거는 제가 1시간 정도 제 이제 사역 전반을 이제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한 1시간 정도 잠깐 중간에 뭐 우리가 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이제 부천 약대동 새로운 교회 사역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초기에는 조금 성서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장면은 이제 저희 동네 이제 이게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역들을 뭐 대충 이제 흐름들을 조금 나와 있고요. 제가 지금 아마 이 수업은 마을 목회 아니면 마을 만들기를 통한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아마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목회에 이제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결합시킬 때 쓰는 개념을 우선 잠깐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의 마을의 관계망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목회를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민중교회적인 시각으로 그다음에 민중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마을 시대로 되면서 실천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어떤 생태적인 관계망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마을의 관계망, 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네 가지 차원에서 전개가 된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좀 요약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는 마을의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 만들기나 특별히 마을 목회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를 들여다보면 마을의 학습 생태계를 짜는 과정이었더라. 두 번째는 마을의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마을의 문화 생태계를 짜는 과정이다. 이렇게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이제 짜는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학습 생태계를 짤 때에 제가 이제 적용한 거는 아까 보니까 전문가도 있던데 학습 생태계를 짜는 데에 주요 방법론이 평생 학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짜봤고요.
복지 생태계라는 그 생태계를 짜는 그 키워드, 그 방법론으로는 사회적 자본, 이제 이게 이쪽에 대가가 우리 강원돈 교수님이신데 지금 제가 이제 번데기를 좀 오늘 잡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건 수정을 좀 부탁드린다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사회적 자본을 통한 사회적 경제로 복지 생태계를 마을에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문화 생태계를 짜는 거는 아까 또 여기 오늘 이 학생들 오늘 이제 같이 들으시는 이제 학생분들 중에서 또 외국에서 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이라는 개념으로 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습가 평생 학습을 통한 학습 생태계, 사회적 자본을 통한 복지 생태계,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 생태계를 짜고, 이 세 가지 학습 문화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을 목양하는, 영적으로 돌봄망을 짜는, 그거를 생명망 목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컬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지역 그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망 웹 오브 라이프 생명망 목회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제 그동안 활동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린다는 걸 첫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성서적 배경, 오늘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단한 성서적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가겠는데요. 이 첫 번째 이제 개념이 주로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을 목회가 이제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이제 그 악령 들린 사람들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1장 29절 32절에 가면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베드로의 장모님, 화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님의 들어가서 그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마을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 장면을 어디 주석서를, 제가 갑자기 이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읽었는데, 그 헬라어에 능통한 분이 그 주석을 했는데, 이 회당에서 나와서, 지금 말로 하면 교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은 하나의 세계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헬라어를 썼다는 거죠.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공간에서 지금 마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이제 본체가 드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소위 말해서 예수 운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 회당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한번 묘사를 해보면은, 그래서 장모의 마을의 회당에서 마을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장모를 고쳤더니 마가복음 1장 31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회당이라는 예수의 활동은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한 집을 치유 캠프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거기서 한 사람을 고치니까 온 동네가 그 집, 장모의 집 앞마당에 모였을 때 밤새도록 각색병 걸린 자들을 고치는, 그래서 마을 한복판에 한 가정집이 치유 캠프, 이게 치유 운동의 이제 중심지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세리, 알페오의 아들 세리를 불러서 그 알페오의 아들 앞마당에서 밥상을 펴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회당 사람들이 나와서 당신은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세리의 집 앞에 밥상 캠프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가나의 잔치를 여는, 이게 전부 해당에서 나와서 마을이 치유 캠프, 밥상 캠프, 잔치 캠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이 있죠. 동네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할 때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였다.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을이 전도의 중심지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당 마을에서 쫓겨나시자 들판에서 마을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1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서 치유 캠프와 밥상 캠프와 잔치 캠프와 전도 캠프와 말씀 캠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회당과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과정이었고, 거기에서 마을은 이미 어떻게 지배가 되냐면, 예수님의 치유나 기적 사활을 보면 문둥병이라는 고립 자폐, 마비라고 하는 중풍병, 손이 오그라드는 것 같이 위축된 병, 죄인이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해가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를, 새로운 마을의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성서적으로 그런 배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에 있는 국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이제 중요하고, 마을 운동이라는, 마을이 중요한 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는데, 예수님의 운동은 예를 들면 좀 간디에 비슷하게 갈리에서 나타난 거 보면은 마을에 밥상 캠프와 축제 캠프와 치유 캠프와 교육 캠프를 만들어서 예수의 일종의 당대의 갈릴리 계약 공동체 예수 마을 공화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 오늘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뭐 기본임금 주는 것 같은 것으로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지역 단위에서 자립하지 않으면 이 지금 코로나 국면을 넘어서기 힘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마을에 스스로 자치하고 자립하는 마을 자치공화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토론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의 미래 사역이 좀 이런 방향이 중심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핵심적인 문구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마을과 도시를 돌며 산과 들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미래 목회, 마을 목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으로 우리 약대동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마을 전체에서 평생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캠프가 만들어지고 있고, 마을에 이제 밥상을 나누는 복지 캠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게 안 내려가요. 네. 치유 캠프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바울의 서신을 초대교회의 인터넷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다음. 네. 죄송합니다. 예. 이건 뭐 아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근데 크게 안 보이네. 이거요? 네. 글쎄, 이게 이 정도.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가만있어 봐요. 이걸 한번 예, 이게 네, 이 정도면 조금 더 키울 수 있을 네, 것 뭐 같아요.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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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그 다음 장면 펴주세요. 그 다음. 네. 그 바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봐야 될 거는 그 바울의 서신이라는 것이 당시에 인터넷이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바울의 이제 목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러한 영적인 그 소통망들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대결 구조에서 쓰여진 것이 서신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회에 침투하는 가짜 뉴스들과 싸운 바울의 서신인데,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지고 그 모든 바울의 서신 보면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여러 가지 가짜 사도들에 대해서 계속 그 투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싸워서 그 승리한 초대교회 세계의 일종의 스타 언론인이었다. 그런 이제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젊은 그룹 디모데와 실라를 가지고 유럽 땅에 뛰어드는 거죠. 2차. 거기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그 젊은이들이 이제 미국의 엘로스턴 국립공원 내 회색 늑대를 풀어놓으니까 그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식으로 아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 유럽이라는 문명에 이런 과정으로 좀 2차 전도 여행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3차 에베소 전도 같은 경우에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과 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융복합의 티핑 포인트에 다다른 그러한 면을 3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마을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을 우리 마을 속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응용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장면. 자, 이제 이런 좀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약대동 마을의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습 생태계입니다. 그 다음 장면. 네, 계속 그냥 저기는 나가 주십시오. 넘길까요? 네, 네. 자, 요 껍데기 계속지. 저희가 이제 그 학습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만드는 것을 이제 학습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 저희 안에 이제 꼽텔즈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꼽사리 영화제라는 영화제를 하는데 꼽이 텔링 더 스토리라고 하는 꼽텔즈라고 하는 마을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의 꿈의 학교랑 이제 같이 이 꼽텔즈라고 하는 마을 학교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잠깐 한번 뒤로 한 번 더 돌아가 보시겠어요, 교수님? 그 다음 장면? 네. 네,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장면. 요 앞으로요. 아니, 그 다음 장면. 네. 네, 그 다음, 네. 아, 그게 지금 빠졌구나. 자, 그냥 여기 두셔도 돼요. 뭐냐면은, 우리의 학습 생태계를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이 했더니 그 프로젝트가 됐어요. 그래서 마을 학교를 만든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학교 수업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미래교육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학교가 더 이상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알고 있죠.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아니라
미래 교육에 특히 평생 학습에서는 지역 사회가 가장 학습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의 핵심 이제 주제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생태계를 프로포즈를 했을 때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을 학교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학습 생태계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보면 꿈의 학교 내용 컨텐츠가 뭐냐면 팟캐스트 방송, 더치 커피 수업, 떡방 직업 체험, 그다음에 영화 촬영을 하죠, 마을에서. 네, 그 좀비 촬영 영화. 그다음에 직업 체험, 축제 기획, 바리스타, 팟캐스트, 마을 합창단, 이런 것들이 교과 과정이라는 거죠. 이 마을 학교라는 거는.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을 운동에 있어서 마을 학교의 개념이고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만 이제 따로 한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설명드리고 대충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응용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의 학습 생태계라는 것은 썬데이 스쿨, 교회 학교에 이제 잡혀져 있잖아요. 그거를 미래 우리가 교회 교육에서는 마을의 학습 생태계랑 연결해서 마을 학교와 우리 교회 학교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 교육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평생학습이나 교육에 관련된 분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참조하시고, 이미 이거는 지금 여러 마을에서 연결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민단체가 하는 데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하는 데가 있고, 저희 약대동은 마을 주민들과 저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 학습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교회가 이제 86년 지금 34주년이 이제 이번 주에 되는데요. 그 2013년도에 한 20년이 이제 지나서 마을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결정적 장면인데, 2012년이 세계 협동조합회의일 때 저희들이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꼽사리 영화제라고 하는 마을 영화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교회를 넘어서고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마을 교회로 이제 등장하고, 영화제를 또 마을에서 하니까는 이 마을 명실공히, 고전에는 어린이집, 지화동센터, 뭐 도서관 이런 걸로 활동했는데 협동조합이랑 영화제가 되니까 이제 마을 교회로 이제 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리고 27주년 때에 달나라 토끼라고 하는 마을 협동조합을 저희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이거는 마을 건데 저희 교회 분들이 처음에 이걸 인큐베이팅 했고, 저희 교회 분 이제 안수 집사님이 이사장도 됐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초기에 많이 주도를 했죠. 인큐베이터가 출발. 지금은 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 이제 한지 저희가 마을에 기반이 있으니까는 1년 안에 떡카페,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을 저희들이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마을 분들과 함께. 그다음 이게 잘 터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잠깐 한번 이거 쭉 보시면 돼요. 이제 쭉 넘겨주십시오. 협동조합이 있고 이제 이렇게 지역과 함께 하는 거고, 그다음 이런 뭐 상생 배움, 문화 소통, 환대 이런 활동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걸 좀 설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습 생태계의 키워드는 평생 학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데, 복지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적인 이제 그 도구가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에서 쓰는 자본이 일반 우리가 회사를 만들 때 쓰는 자본과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회사를 쓸 때 만드는 것은 소위 말해서 머니 캐피탈, 돈이라고 하는 머니를 가지고 그걸 캐피탈로 보고 우리가 일반 회사를 기업을, 사업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그 기업을 만들 때 쓰는 자본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통해서 마을 경제를 이끌어가는 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 신뢰거든요. 트러스트 캐피탈을 만드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일 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경험에서 나온 이게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 자본을 마을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협동의 능력을 제일 먼저 키우고, 협동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자본의 큰 하나의 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이라는 이제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능력, 캐피탈을 만들고, 이게는 다 우리가 쉽게 아는 것들이죠. 협동과 소통은 뭐 당연하게.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캐피탈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돌봄의 능력. 이것이 이제 고령화 사회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캐피탈로 등장하고, 마지막에 소유 중심이 아니라 공유. 자기 것들을 나누어서 공유하면서 신뢰라는 캐피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협동하고 소통하고 돌보고 공유할 때에 소셜 캐피탈이나 신뢰를 만들어내는데, 이 신뢰가 우리가 말하는 소셜 캐피탈이 머니 캐피탈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파워가 있다는 거죠. 옆에 그림을 보면 소유의 종말, 이제는 공유의 시대. 그래서 장소를 공유하고 물건을 공유하고 교통을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이거를 통해서 마을의 소셜 캐피탈 신뢰를 획득해 놓으면, 우리 교회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인데 이 소셜 캐피탈을 획득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마을 협동조합도 만들고 마을 잔치도 만들고, 대형 교회가 캐피탈이 많은 큰 교회도 못하는 것을 이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는 소셜 캐피탈의 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면. 그러면 이 소셜 캐피탈에 기초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 사회적 경제라는 경제 체대에 쓰는 자본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소유에서 공유 경제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자본 운동은 소유하는데,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공유 사회 오기 전에는 뭐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건물이 얼마나 크느냐. 예, 요번에 지금 코로나로 이게 완전히 붕괴돼 있잖아요. 주일 중심의 건물 중심의 교회가 이제는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구역별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소유 중심으로 한 건물의 크기, 교인 수, 이런 게 다 지금 무력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 중심이 아니라 공유로 가는 거고, 시장 경제,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마을 살림 경제로, 이 얼마나 신학적 개념입니까? 살림이라는 개념이 중심이고, 한번 제가 그 신승태인가 그분의 그 생태 경제학자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이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을 썼더라고요. 이따 강원동 교수님이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가 되니까 그동안에 그 주류 경제학이었던 에코노미, 그러니까 국가 경제, 기업 경제, 시장 경제는 멈춰서고 맥을 못 치는데, 소위 말해서 주변부로 그림자처럼 취급받았던 시장 경제나 기업 경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오이코네, 저기 하우스홀드를 뭐라 그러죠? 오이코네? 저기 가정. 네, 오이코네. 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네, 오이코노미아. 제 말 그거를 중심으로 한 산림 경제가 작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국가 기본급을 국가에서 이 재난 경제를 풀어주니까 산림 경제가 살고 마을 경제, 지역 경제가 살면서 오히려 이 산림 경제가 오이코노미아가 에코노미를 움직이는, 기업 경제나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뭐 그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썼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아,
이러한 것의 시대가 오는구나. 네, 지금 화면이 저한테는 안 보이네. 네네. 그래서 돈벌이 시장 경제에서 살림 경제로, 그다음에 각자 도생을 넘어서 돌봄 평화 경제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로 가고, 이것이 특별히 이 이후로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이후로 그런 말씀 듣습니다. 그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의 예를 보면은, 영국이 그 노인 복지가 제일 잘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그 이제 아주 잘 되는 것 중에서 영국의 그 노인 복지, 노인 그 사회적 기업 복지에 있어서 영국 서클이라는 것이 그 관계 복지를 통해서 복지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고령화되면서 영국에는 그 론리네스, 미니스터 포 론리네스라고 외로움 장관이 있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드니까 외로움 문제를 다루는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뭐 필요하냐?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나를 데리고 모닝 커피를 좀 마셔줬으면 좋겠다. 내가 우리 집 형광등을 누가 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랑 누가 영화를 가고 그 뮤지컬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소셜 캘린더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회적인 달력. 그건 뭐냐면 지금 신중년들과 해서 은퇴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과 8090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모닝커피를 마시게 하고 형광등을 다니게 해주고 은행 업무도 해주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공유적인 공동 캘린더를 만들어서 폭발적인 이제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 장면들. 어느 사회적 기업가는 프리버드라고 하는 노인 중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앱을 만들어서 노인 여행단을 조직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노숙인을 제기를 돕는 사람은 슬림버스라는 걸 만들어서 30대 슬림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노숙인을 돕는, 그러니까 이러한 소셜 앱을 관계복지로 하고 지역사회망으로 해서 소셜 캐피탈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그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셜 캐피탈을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면. 그래서 한국 그 교회 기독교윤리학회에서는 한국교회는 기본소득 청년수당 지원, 노예 현장의 산별 노조 허용, 노동권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유경제 및 사회적 경제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가 나왔어요. 이미 교수님들은 이게 지금 선교의 핵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마을에서 이런 기반이 없는 교회들은 전부 하고, 전부 소비지향적인 교회들은 전부 이제 영상으로 가리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사회적 경제를 만들어내고 함께 사는 운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에 특히 새로운 세대들은 나올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길은 소셜 캐피탈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선교의 창발, 선교적 교회의 창조에 있지 않나, 이런 걸로 해서 두 번째 그 사회적 자본을 통한 복지 생태계 만드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그것이 이제 응용되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번에 기본소득 왔을 때 우리 안에 유기농 그 물건을 많이 사서 우리 부천 페이를 쓰라고 거기서 했더니, 어차피 3개월 안에 마을에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마을에 이렇게 공공적인 협동조합에서 유기농 걸 가져오고 함께 여기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의 일부는 우리 이제 마을 카페에서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그 여기에서 이제 그 하는 꼬비 심야 식당을 이 마을 그 카페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중년 모임도 연결돼 있고, 거기서 수익금의 일부는
우리 꼬비 심야식장과 신중년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그래서 순환경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지금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 교회가 네트워크가 되는 협동조합이 하나 있을 때 이 재난 시기에 얼마나 여기가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좀 경험했고요.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지금 대면 예배가 안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이 평신도 예배 날에 우리 고성희 박사라고 저희 집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세월호라고는 재난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했는데, 출애굽 사건의 만나의 사건이야말로 광야의 재난 중에 있었는 재난 기본임금이다. 아주 신박하죠. 만나와 매출하기가 일종의 강대의 재난 임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그걸 조금 부각시켰더니 저희 교회 그 달토 대표로 있는 이승훈 부교육자님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재난학교를 만드셨어요. 재난학교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본임금, 협동조합,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뭐 성 문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커리큘럼들, 우리 시대, 그러니까 이제 학교 커리큘럼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뻔한 뭐 맨날 산업화 시대 커리큘럼 갖고는 재난 시대 이후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을 단위에서 했다는 거죠. 학습 생태계가 연결이 돼서 재난의 협동조합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난학교까지 우리가 가서 여기 보면은 재난에 직면한 마을 공동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기본소득과 토지정의, 기후시대 생태적이고 정의로운 뭐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그 다음 장면 다시 여기에 이제 우리 달토 꾸러미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음식들, 여기 지금 유기농 그 더치커피, 꾸메인들 요구르트, 방사 유정란, 생 누룽지, 사과즙, 이런 유기농을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를 구역에 이제 촛불등대 부천 IMC에서 한 그런 것처럼 구역 예배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우리 그 부천 Y를 만드신 돌아가신 황주석 총무님이 그 촛불등대에서 기사님 목사님 출신이라서 그 촛불 예식을 하고, 거기서 YMC니까 기독교 예식만 고집할 수가 없어 촛불 예식을 하고 끝난 다음에 거기서 이게 생협 물건을 나누는 그런 걸 했는데,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구역장님 중심으로 우리 협동조합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기농 먹거리 같은 거를 나누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밥상 공동체 하신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갈릴리 마을에서 했던 걸 약도동 마을에서 하자. 그래서 요 장면이 음식 먹는 게 우리 달토에서 구역 예배 드렸던 장면입니다. 이런 것이 연결되면 예수님의 소위 말해서 그 세리의 집 앞마당에서 열린 밥상 공동체가 마을 단위에서 협동조합과 우리 구역이랑 연결되면서 열릴 수 있다는 상상력이, 근데 그동안에는 이걸 전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됐는데 이 재난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맞네, 재난 임금 가지고 우리 달터에 가서 유기농 그거 사가지고 우리끼리 전치해야 되겠네, 뭐 이러한 상상력이 그 재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유토피아의 길을 열어준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재난의 한가운데를 응시하라고 하는, 내가 이름을 갑자기 못 가면 솔베이니친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거가 지금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문화 생태계.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습 생태계로서 그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껍질지라고 하는 마을 학교를 만들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유 경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 생태계를 마을에 어떻게 만드냐인데, 이 핵심은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마을에 이제 꽃이죠.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을 잔치를. 네, 그래서 저 첫 장면은 제가 우리 달토에서 마을 도서관에서 협동조합 세미나를 하자고 그러니까는 이제 마을 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중간에 턱을 괴고 있는 남자님이 부천 문화재단 상임이사세요. 그분이 직원들을 데리고 그때 오셨어요. 그 다음 장면. 그래가지고 그분이 꼽사리 영화제라는 거, 자기가 이제 문화재단 상임이사라서 세 개의 국제영화제를 다니면서 부천에 피판이라고 하는 국제영화제를 만들고 싶은데, 그때에 자기가 뭐 깐느라든지 이런 세계영화제를 다녀보면 트렌드가 뭐냐면, 국제영화제를 하는 기간 중에 마을에서 꼽사리를 껴가지고 마을영화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깐느면 그 한복판에서는 국제영화제 하는데, 그 기간에 마을에서 꼽사리를 껴서 마을영화제, 청년영화제, 독립영화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천에서도 꼽사리 영화제를 한번 하고 싶은데, 피판이라는 국제영화제가 있거든요, 부천에. 그때 꼽사리 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약대동이 마을 만들기가 제일 잘 되니까 마을운동이 약대동에서 한번 해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회적 기업, 체험마을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응모해서 500만 원인가 그게 프로포절이 돼서 꼽사리 영화제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거의 막 7, 800명 정도의 국회의원도 오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마을에 기반이 있어서 모든 우리 마을의 부스들이 다 나가고, 어린이집, 지원센터, 도서관, 마을의 협동조합 나가고, 또 마을에 있는 뭐 시의원들, 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대학들, 동아리들이 해갖고 이게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 다음 장면.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스토리가 텔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을 꼽사리 영화제가 성공하니까 꼽사리 마을 방송국, 꼽사리 심야 식당, 꼽사리 청소년 영화제, 꼽이 지금은 박물관,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꼽이 축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성서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간이 오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합니까? 보통 일반 교회적인 여름 성경학교 교사대학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여름 성경학교 대신에 여름 마을학교를 하고, 여름 마을학교의 오프닝을 여름 마을학교 교사대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여름 마을학교 교사대학을 하고, 그 교사대학에 있는 파워를 가지고 여름 마을 학교를 하고, 오프닝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한 달 내내, 여름에 한 달 내내 여름 마을 학교로 하게 되는데, 이제 약도동의 여름 나기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교사대학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요게 발전해서 도시 재생할 때는 꼬비 마을 캠프가 열렸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차를 빌려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을 회의를 하는 거죠. 마을 캠프를. 네. 마을 운동이 이제 진행됐는데,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이제 꼽사리 영화제 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그 전 장면. 네. 준비하는 이제 장면이고, 네. 이제 마을 캠프 하는 장면. 그 다음 계속 나가보세요. 네, 됐습니다. 마을. 영화제 준비 지금 리허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영화를 하는 거니까, 은빛 날개가 서울에 가서 박원순 시장 하는 서울영화제 가서 노인영화제 대상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을 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탔냐 생각해보니까 치매 문제를 다룬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이 다 예를 들면은 영화 찍고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우리 부천은 영화도시라서
영화를 하면 지원하는 그룹이 와서 영화를 같이 찍어주는데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한 어머니가 동네에서 치매를 걸렸을 때 할머니들이 같이 어떻게 도와서 그 사람을 돕느냐라는 과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의 제일 큰 문제는 고독사와 치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니까 대상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 장면. 그래서 마을을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거죠. 마을의 꼬비 청소년 심리학단 마을 방송국으로 하면서 마을을 스토리로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네. 이제 그 다음 장면. 요거를 기장에서 한 거를 봤더니 제일 잘 리적돼. 총회에서 했던 걸 봤더니 여러분들 뭐 얘기니까 이제 주민자치에 들어가고 교인들은 통장이 되게 하라. 교회 공간이 환대 공간 곧 머물 자리를 만들어다. 마을 축제 인문학 강좌 영화 읽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이 아니라 교회 내 비영리 단체로 연구소를 만들어라. 초연결 공유시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교회가 플랫폼이 되라. 예, 저는 여기서 지금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미래에선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데 학습 생태계, 문화 생태계, 복지 생태계로 저희는 34년 만까지 했어.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초기 출발하는 분 하나 하면서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스토리가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텔링 하니까 여기 나온 건데 하여튼 이게 기장에서 제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총회에서. 요 얘기를 제가 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장면. 자, 그래서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를 이제 목회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화를 영적인 돌봄망으로 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회라는 것은 영적 돌봄망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목회로, 요거는 인문학적인 거에 기초해서. 근데 학습문화 복지 생태계를 짜지 않으면 마을에서 문을 안 열어요. 우리 어린이집 지역안토센터 도서관 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부뚜리기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가면은 마을 저희들이 한 달, 봄에는 교인 신방을 하지만 가을은 마을 신방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드리면 필요한 분은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도서관에는 도서관 사서가 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이 인문적인 기초의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는 한 지금 아파트에 다 갇혀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데 이런 거를 먼저 문을 열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영적 돌봄망을 짜는데 그 키워드가 저는 그 영적인 그 목양의 핵심이 뭐느냐 저는 중보기도와 신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초 위에 마을 신방과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걸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이제 이런 거죠. 새벽기도, 중보기도에 보통 마을 신방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영적 기능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에 연결시키느냐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장면. 요거는 이제 지역과 에큐메니칼 아까 로컬 에큐메니즘에 기초한 생명만 보였는데 지역상과 세교회가 이제 연대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꼬비시면 식당을 이제 저희들이 출발한 거거든요. 요거는 최근에 우리 달토의 카페에 지금 왔습니다.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 장면. 예, 이게 이제 생명망 짝이 이제 에큐메니칼 목회. 이건 NCC에서 우리 마을에 와서 한 장면입니다. 그다음 장면. 네, 요게 이제 마을 다음 장면. 그다음 장면. 그다음 네. 요게 지금 우리 저 마을 신방하는 우리 지역아동센터 권사님들이랑 마을 신방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했을 때 여기에 있는 그 자녀들을 어머님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저희들이 전도를 했어요. 본인은 안 나오시지만 애들이 우리 가정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을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을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에는 가을이 오면 교육자랑 우리 선교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한 2달 동안 한 5가정에서 7가정을 도는데 어디를 도는 게 좋겠느냐 할 때 권사님들이 여기는 좀 한번 가서 좀 방문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 다음 장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도가 된 사례고 여기는 저기 아주 적인 건데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인데 여기도 권사님들이 이제 방문했는데 온 지 5년 됐는데 지역의 관계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번호 지역 사람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머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런데 애들이 교육이 필요하니까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 하나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나는 어린이집에 오는데, 그래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니까는 오라고 우리 저 어린이집 원장님이.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아주 완전히 이제 고립대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당시에 여성 안전망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 쪽에서 거기에 소개를 했더니 이분이 오랜만에 아주 해방구를 만나셔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데리고. 그 다음 장면. 그리고 여름 성탄절에 성탄 축제에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이분이 이제 남편이 이슬람이라서 뭐 신앙적으로 뭐 교회 다니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마을에서 고립된 분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마비되고 고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찾게 해주는 그런 마을 신방을 통해서 그게 됐다라는 걸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요즘 뭐 많이 나오죠. 프레스 익스프레션 오브 처치, 새로운 교회 표현들이라는 것에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능성을 봤는데, 그 다음 장면. 저희들이 그 5개의 마을 아카데미가 이제 그런 선교체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학습 생태계랑 복지 생태계랑 문화 생태계를 결합한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수요 예배에 저희들이 뭐 교인 수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잘 못 와요. 서민적이라서 주일 예배 지키기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을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수요일 날을 전부 아카데미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요일 날은 성서 아카데미, 두 번째는 선교일꾼이 저희가 한 10명 이상 되거든요. 선교일꾼들이 다 모여서 성서 오프닝을 성서로 하고 잠깐 말씀 듣고 마을에 필요한 그 예수님이 선교 활동 얘기도 소개해주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선교 정보를 나누는 그런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부터 문화 평화 아카데미, 신중년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지금 성공적이에요. 마을에 기초가 있으니까 마을에 문화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같이 공부하고 문화 활동들을 이제 토론하는 건데, 여기가 잘 움직이고, 평화 아카데미는 요번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재난학교의 오프닝이 열립니다. 이분들이 평화 아카데미는 이제 민주시민교육,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아까 우리 고성희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활동하는데, 이런 장이 열려가지고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이제 재난학교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렇게 꼽사리 영화제 이 오프닝 때 우리가 기후행동 같은 거 좀 하려고 하는데, 마을 한 바퀴 녹색 돌발 할 때 이런 평화 아카데미가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표현들이 지금 되고 있고, 제일 큰 이제 대박은 신중년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마을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우선 그 아카데미, 우선 평화교육 아카데미가 여름 마을학교의 작년 모습입니다. 교사대학 하는 모습. 이렇게 요때 태양상이 됐어요. 평화교육 아카데미가. NCC에 가서 평화교육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여기에 가서 이제 우리 선희정 고성희 집사님 두 분이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사회랑 함께 이제 평화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가 재난학교에 오프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장면. 선교 아카데미 때 이제 제가 요번에 면대면 못 모이니까 그 영상으로 모여가지고 그때 한 교재입니다. 많이 있는데 한 3카트만 내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때 모인 이제 선교 아카데미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장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건물 중심을 넘어서 온라인 공간으로 급속히 나가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선교 영역을 학습하면서 새로운 선교 생태계를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임금이 생각되면서 풀뿌리 단위의 협동운동에 새로운 기회를 얻는
이 풀뿌리 이제 기초공동체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기본임금이 이것의 하나의 큰 기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풀뿌리 선진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요번에 우리나라가 하여튼 선진국 계열의 입장에 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을 모방하지 말라. 선진국을 한국이 따라갈 것은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선진국이 되라. 그 얘기처럼 우리 마을이 스스로 선진국이 돼야지 우리가 남을 지금 뭐 대형 교회를 모방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큰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신중년에서 지금 도시락을 가지고 배달하는 장면입니다. 맨 위에.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오고 마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제화한 거죠.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오프라인으로를 넘나들면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장면들. 이제, 우리 선교 영역도 건물이 막히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 장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꼬비 마을 박물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이제 어떤 분이 그 페트병이나 종이박스 등 이런 폐모를 가지고 마을 박물관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지역상태 도서관 우리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런 데 참여해라. 그러니까 지금 재생들 그 녹색 환경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박물관 사업이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런 걸 적용해보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선교 아카데미 때 교재로 썼던 화면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장면. 자, 요게 이제 우리 평화 아카데미란 그 아카데미들의 이제 흐름이고요. 이제 제일 지금 잘 되는 것 중에 한 도시 농부들, 신중년들. 이제 신중년이 뭐냐면 제가 지금 63세거든요. 제가 그런데 100세 시대에 우리가 수명이 연장되면서 옛날 나이로 보면은 곱하기 0.7인가 8을 하면 45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이 되면서 제가 이제 노년이 아니라 중년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신중년이라고 부르고 신중년은 이제 곧 은퇴하는데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교회에 하는 목사님이 우리가 미래 세대 그러면 청년들을 얘기하잖아요. 청년도 미래 세대지만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신중년이야말로 막 은퇴한 사람이야말로 미래 세대라는 거죠. 은퇴하고도 50년 뭐 이런 100세 시대까지 그렇게 기간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래 세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 숫자도 많고 건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역이 이 신중년에게 달려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1년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하여튼 저희 마을에서는 의미 있게 전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이분들의 욕구는 도시농부가 되고 있다는 농촌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유튜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미 청년 매체가 아니라 신중년 매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농부에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인천에 있는 미추홀 도시농업센터에 처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억을 들여가지고 센터를 지어놓고 아주 그 뒷산에다 텃을 하는 아주 제대로 인천에서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걸 같이 보고 도시를 경작하자 이런 우리가 꿈을 키웠고 그다음 장면. 이제 마을 활동을 준비를 했죠. 이제 그다음 장면들. 기후붕괴, 도시농부, 골목정원 뭐 이런 주제로 이제 공부하고 여기 있는 장면은 세미나 하는 장면과 이제 촬영하고 영상하는 것들을 또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우리 교회 선생님한테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 것들을 그 키네마스터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수업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커리큘럼은 지금 뭐냐면은 어르신 마을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 박물관이 세워진 거는 뭐냐면 이
마을 인생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의 노인이 사라지면 마을에 박물관이나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을 인생 박물관이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본 결과로 뭘 느꼈냐면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모든 일자리나 이것을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대체하는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스토리텔링뿐이 없다는 거죠. 이야기. 그러니까 로봇은 일자리는 일거리는 대체를 하지만은 그 인생 박물관이라고 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못 갖잖아요. 로봇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시면서 끊임없이 생산하고 일을 하시지만은 그 로봇이 인생 박물관, 라이프 스토리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발달할수록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을 박물관 운동이나 마을 도서관 운동이 붐이 되는 것이 이 인공지능 시대나 로봇 시대에 스토리나 인생 박물관,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스토리가 있고 복지적으로 친중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을 복지사나 돌봄 마을을 만드는 거거나 마을을 만드는 요양사나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을 마을에 잘 인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제일 겉으로 잘 연결되는 것은 도시농부들입니다. 도시농부. 그 도시농부 활약을 이번에 아주 특별히 그 코로나 때 아주 멋있었는데 그 장면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예. 우리 이제 전영삼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중년이 모여가지고 도시 텃밭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시청에 그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코로나 시절에 좀 하더니 그게 됐어요. 코로나 시절에 한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그거 다 서류를 쓰고 그 동의서를 쓰고 우리가 할 사업 계획 같은 걸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 코로나 모이기 힘들 중에서도 다 협력해서 그걸 만들었고 시청에 도시 그 농부과 도시농업과에 해서 그게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는 날 우리가 카톡한 겁니다. 어떤 뭐 종묘회사에서 빨리 연락을 달라고 하네요. 토마토, 고추, 상추, 기타, 사포미 기타 작업이 필요해요. 흙 25포대, 회장님 비 오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카톡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는 비료랑 흙이 저렇게 산더미처럼 지금 우리 마을 카페 안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도시농부가 하나 있으니까 이 코로나의 삭막한 계절에 그들이 씨 뿌리는 거 이런 장면을 이제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나누고 또 그걸 교회 교인들한테 공유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일단. 이게 움직이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요 장면에는 없는데 그 다음 장면에는 뭐냐면 거기에서 흙도 왔고 나무도 막 한 차씩 이렇게 막 배달이 왔어요. 그런 차가. 그런 게 막 오니까 마을이, 그 다음 장면이네요. 그래서 약대동의 도시농부나 인생박물관 그리고 꿈터 어르신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왔을 때 이런 그 식물이 왔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상추 이런 게 왔을 때 신중년들은 젊으니까 다 직장에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심다가 직장에 있으니까는 가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꿈터에 있는 어르신들은 80대, 90대 이분들이 와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제가 그 우리가 달터라는 협동조합 옆에 지금 텃밭에서 지금 텃밭이 만들어지고 우리 그 마을 박물관이 생기면 그 옥상에서 세 상자 정도의 조그만 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 꼽사리 마을 이제 카페에서 달성이라고 하는 마을 작은 음악회를 이제 우리 처음 이번에 하지 못하다가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돼 가지고 모일 기회가 있어서 그 시간에 잠깐 모였는데 그때 이제 달성이라고 하는 작은 음악회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이 와서 랩을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그 랩 장면을 보고 옆에 보니까는
파란 푸릇푸릇한 채소가 심어져 있고, 물어보니까 도시농부가 심었는데 어르신들이 도왔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한 거예요. 34주년에 내가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그 환상을 봤다. 여기에 어린이집, 주화동 산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우리 마을 달성에서 랩을 하는 청소년들과 그다음에 신중년 어르신들이 함께 만나서 마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꿈을 이 달토 그 텃밭 앞에서 내가 그날 저녁 봤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구라가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기반으로 들어 제가 이제 말씀을 한 건데 하여튼 이런 설교를 하게 한 장면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 그 다음 장면. 그래서 코로나 이후 건물을 넘어 성령운동에 기초한 평신도 소그룹과 영성운동이 출발할 것이다. 그 밑에 좀 내려보세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저기 어떤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이미 이런 세계적 그 IT 기업도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같이 성장하고 마을에서 일거리도 만들어지고 마을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미래 세대가 교회에 나올 일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자영업이 망하고 실직자가 20, 30% 하면서 5년 안으로 한국 교회 헌금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죠. 더 이상 교인들한테 이제 헌금을 의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청년들이랑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함께 이런 마을 사업들, 마을 운동들을 하면서 교회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청년들에게 미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때 핵심은 교역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여기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이 하는 것은 달성을 하는 평신도들, 그리고 이끄는 평신도도, 그 다음에 거기서 꼽사리 영화제를 하는 영화제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또 우리 마을 문화 아카데미에 있는 집사님들, 그다음에 신중년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이제 우리 고정희 집사 같이 재난학교 같은 걸 엮이러 가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 마을에서 활동하는 것을 재난학교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더 힘을 모으면 예수님이 마을에서 그 치유 공동체, 학습 공동체, 잔치 공동체를 만들었던 그러면서 미래를 열었던 그 꿈이 그런 것이 재난이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고 한 장면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네, 이 장면인데 우리 권사님이 원래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떡카페가 된 것이 이 권사님이 그 원래 떡 공장을 큰 시루라고 하는 떡 공장을 하시던 권사님인데 IMF 때 부도가 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 떡 카페라고 하는 것이 이 떡 공장이랑 마을 카페를 같이 해서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분이 그 떡 공장에서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이끌으시는 권사님이신데 마을의 가정주소센터 소장님이 되셨어요. 소장님이 되셔서 주로 신중년들과 어르신들을 이끄시는 이제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지금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니까 마을에 이제 저게 되신 거예요. 센터장이.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그 평신도 시대라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8장 8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을 전도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이 집사님인데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는데 이 집사가 전도를 했더니 한 마을이, 한 성에 기쁨이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마을에서 한 성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권사님이 취임하면서 마을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분이 마을 협동조합대에 있고 본인이 이제 어르신이니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내일 밥상을 펴세요. 오시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가면 먹을 게 있고 나누고. 우리 젊은 분들이 있을 때는 그 상상이 안 되죠. 밥을 어떻게 합니까? 늘 밥을 저희 대접이. 그 다음에 그 기반을 가지고 이 권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이 박물관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 호응을 하고 오면서 지금 도시 농부들이 이게 텃밭도 만들고 이러는 일들에 너무 지금 참여도가 높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권사님을 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설교가 마침 이 빌립 집사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이 권사님 얘기가 바로 빌립 집사구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것처럼 약대동에 큰 기쁨이 있더라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가서 움직이는 모습, 우리 달나라 토끼 협동조합에 나가서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달성을 하고 껍텔지라고 하는 마을 학교를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우리 고성희 집사님이 재난학교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평신도들이 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평신도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오히려 재난이 우리에게 그런 큰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큰 은혜를 이번에 입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글쎄 박수를 쳐야 되겠는데요. 마이크를 닫으면 하울링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말이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목사님 모시고, 굉장히 귀중한 말씀, 생생한 말씀을 들으셨죠? 제가 처음 목사님 소개할 때, 하지 않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이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이 텍스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천 새로운 교회 부임하셔가지고 34년이에요. 올해로 34년 동안 몇 단계에 걸쳐서 이 교회를 발전시키면서 초기에 어린아이들 돌보는 이제 조그만 하여튼 돌봄 센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역을 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셨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교회 목사님으로서 여러 가지 도전들에 직면하면서 그 도전들에 아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 체계를 형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여러 교수들은 부천 새로운 교회를 텍스트로 삼아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석환 교수 같은 분은 마을 만들기에 큰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이원돈 목사님이 하시는 저 활동을 텍스트로 삼아서 이론을 펼쳐 나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있는 텍스트를 만나시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근 한 1시간 한 15분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집중을 해서 PPT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 특별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은근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 15분 정도 이게 집중해서 뭔가 듣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되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 말이죠. 8분, 8시 10분까지 일단 휴식을 취하자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도 푹 쉬세요. 네, 네, 한 8시 8분 생각했습니다. 10분에 다 같이 만나서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괜찮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찍 나갑시다. 8시 10분에 다시 들어와요. 저도 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이크만 끄고 바깥에 안 나가시네요. 전 그러나 나가겠습니다. 10분에 다시 봐요.